안녕하세요. 스미다입니다. 오늘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강남 역삼동 르 메르디안 호텔에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경찰 유착, 마약, 성범죄, 탈세 불법 차량물 공유 혐의 등을 아우르는 대형 범죄 사건입니다. 이 범죄가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는 김상교 씨는 11월 24일 친구들과 버닝썬을 방문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달려와 김상교 씨의 어깨를 잡고 등 뒤에 숨었고, 김상교 씨는 순간적으로 다시 그 여자를 끌고 가려는 남자의 팔을 잡고 남자를 쳐다보는 순간 주먹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바로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도움이 아닌 이사와 직원들의 집단 구타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출입구 밖에서 발로 밟히고 맞는 장면을 목격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김상교 씨를 뒷수갑을 채우며 강제 연행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자이고 보셨다시피 폭행당한 건 접니다라고 말하니 경찰은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다,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하니 말한 갈비뼈를 손으로 3개 움켜쥐고 어깨를 강하게 3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역삼 지구대에 도착해서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니 조용히 하라며 구둣발로 안면을 3대 가격해서 코피와 입안에 출혈이 심하게 났고, 지구대 안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니 몇 명의 경찰이 김상교 씨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찍는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10시경 강남 경찰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시작되었고, 진술이 끝난 뒤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니 넌 가해자라서 48시간 동안 못 나간다 하여 왜 가해자냐 묻자 공무집행 방해라고 적힌 종이를 던졌다고 합니다. 갈비뼈 전치 사주골절, 핵문근 융해증과 오른쪽 손가락 마비 등 심한 구타 흔적과 뭔가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밤샘 조사를 했고, 나중에 부모님의 요청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 측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버닝썬은 업무 방해로 김상교 씨를 도리어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상교 씨가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이고요. 경찰의 폭행 사건 이후 김상교 씨는 경찰에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 이상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SNS 보배드림에 이 내용을 올립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다, 나도 목격한 적이 있다라는 댓글들이 달렸고요. 그러자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글을 내리라고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3일 만에 강제 삭제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목되면서 여론이 집중되자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버닝썬 측은 폭행은 인정했지만 김상교 씨가 여성을 강제추행, 성폭행을 시도한 이유라고 덮어 씌웁니다. 그러자 바로 2018년 12월 21일 여성 2명이 강남경찰서에 김상교 씨가 강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은 모두 버닝썬과 연관된 인물인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인 버닝썬 직원 중국인 애나는 서울소재대학 연기학과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해 약 8년 만에 졸업을 하고 현재 여건이 만료돼 불법 체류 중입니다. 버닝썬 사건 전에도 2018년 9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번이나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기소 이후에 처분으로 풀려난 전력이 있고요. 버닝썬이 경찰의 수사 선망에 오르게 되자 이에 대해 버닝썬 직원들과 손님들도 하나같이 마약 중간 유통자로 애나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전직 마약 유통업자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애나는 지금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 걔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 관계자도 애나는 돈 잘 쓰는 중국인 VIP에게 마약을 따로 대준다라며 직접 유치한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루 형태의 마약을 유통했고, 마약 유통 및 흡입 혐의로 중국 공안 쪽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던 애나는 경찰 조사 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마약 유통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김상교 씨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전에 클럽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조사했고, 마약에 취해서 기절한 여자를 버닝썬 직원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 여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받았고, 직원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은 너무 많았고 이 사람들의 힘은 너무 세다, 경찰들도 출입을 많이 하고 당신은 밝힐 수 없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상교 씨는 CCTV 영상을 게시했고 이것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공유됩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들의 제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성 고객에게 물뽕이라고 불리는 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는 범죄가 클럽에서 행행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마약을 적극적으로 유통하고 성범죄를 부추긴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독일에서도 물뽕 범죄가 발생하여 독일 방송사인 갈릴레오 TV에서 물뽕에 대해 실험한 결과 파테미 박사는 체내에 들어오면 10에서 15분 이내 의식을 잃지만 말과 행동은 그대로 한다 해서 목류병 환자에 비유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종속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행동이 정상적이더라도 사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물뽕은 6시간이면 인체에서 대부분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물 검사를 한다 해도 검출되는 사례도 없고 CCTV 영상에서도 거부하는 장면이 없어 경찰서에 가더라도 범죄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파테미 박사는 물뽕을 가다 투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성범죄에 해당 약물을 사용하는 건 살인행위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30일 서울경찰청 강력수사대가 경찰 유착과 클럽 내 성폭행 및 마약 의혹 수사에 들어가고 경찰 수사 결과 애나 집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액체와 가루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2월 17일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버닝썬은 영업을 종료합니다. 2019년 2월 26일 승리가 재력가 고객에게 성접대를 하기 위해 나눈 카톡 대화가 공개되고요.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을 부르라고 지시한 후 잘 주는 애로 데려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승리는 잘 노는 애로 쓰려고 했는데 자동 완성 기능으로 오타가 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0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승리를 입건하지만 입건일 뿐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고요. 2019년 3월 11일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정준영의 단체 카톡방이 공개되었고 정준영은 불법 촬영 영상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이를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요.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는 등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결국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2020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정준영은 5년,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호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방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경찰이 내 뒤를 봐준다, 경찰총장에게 부탁해서 해결됐다라는 대화 내용에서 경찰 유착이 의심된다고 폭로를 했고 경찰 고의직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사 끝에 윤규근 총경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였던 승리와 유인석 씨가 2016년 청담동에 차린 클럽 몽키 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을 윤총경이 유 대표 측에 알려줬다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특수인구 제조업체 노건 C&I 정 대표의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4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와 정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버닝썬을 수사받는 중에 정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2021년 5월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고 이에 윤 전 총경은 불복하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경찰대 출신인 윤 총경은 2016년 총경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등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윤 총경의 와이프 김경정은 당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종호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윤 총경의 자녀들을 위해 전달했다고 실토를 했고 이는 김연남법 위반 사항입니다. 윤 총경은 이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조국 펀드, 라임 사태 등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버닝썬의 투자금 50억의 지분 구조는 호텔 측 50%, 승리 친구인 이문호 대표 10%, 유리홀딩스 20%, 해외 투자자 20%입니다. 20%의 해외 투자자인 린사모는 대만 호텔 카지노 재벌로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반입해 국내에서 고급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돈 세탁을 했고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총 300억 원이지만 관세청에 단 1원도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에는 대륙 세트 5천만 원, 만수르 세트 1억 등 수천만 원부터 수억짜리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돈을 현금이나 비트코인을 받아 돈 세탁을 하는데 주문한 술값의 두세 배에 달하는 돈을 결제하고 이를 다수의 대포 통장을 통해서 차익으로 돌려받는 구조이고요. 대포 통장의 주인을 버닝썬 프리랜서 MD로 등록시켜 버닝썬은 월급을 준 것처럼 해 세금을 절세했고 린사모는 출처가 파악되지 않는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M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내용을 보면 버닝썬 안에서는 한국 여성들에게 물뽕이 들어간 공짜 술을 주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해 VVIP를 모집하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그들의 단톡방에는 그 여자들을 자연산이라 명칭하며 업소 여성 말고 일반 여성을 제공해 더 격이 높은 성접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버닝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도 일반 여성들을 끌어들였는데요. 중국 동남아 세력가들에게 인스타그램에서 우리나라 일반 여성을 고르라고 하고 그들이 고르면 그 여자에게 공짜 술과 테이블을 준다고 초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승리는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클럽을 보여주며 놀러오라고 방송도 했었고 승리가 하는 클럽이니 의심 없이 지방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에게 물병을 먹이고 성폭행을 자행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서에서 중국 동남아 남자들을 돌려보내고 도리어 그 여자들을 꽃뱀 취급했다는 수많은 여자들한테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끌어들였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교육받은 소가팀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치밀하게 혈흔 제거까지 교육받고 기밀을 누설할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제 버닝썬에서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태국 오리진 푸드 경영자 밥이라고 불리는 차바노스 라타쿨은 2016년 말레이시아 5조 원 비자금 횡령범 조로우와 밥은 한국에서 YG 양현석과 싸이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고 2018년 12월 한국 여성을 버닝썬에서 물뽕 투여 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되지만 경찰은 바로 풀어줍니다. 이것이 자국에서 방송을 타자 도리어 먼저 접근한 꽃뱀이라는 식으로 태국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현석의 성접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양현석은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총 33만 5,460달러, 약 4억 355만 원 상당의 상습 원정 도박으로 2020년 11월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현재 양현석은 아이콘 전 멤버인 BI 마약 투약 및 구매 관련해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제보자를 직접 만나 회유 협박의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재판은 7월 16일에 열립니다. 유인석의 유와 승리의 리로 만든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은 카톡, 단톡방 등 여러 정황 등을 통해 경찰과의 유착을 설명하는 정점에 있는 인물이고 유 씨는 지인의 소개로 윤총경을 알게 된 후 이후 멤버들에게 다리를 놔줬고 윤총경은 유인석과 그의 부인 배우 박한별, 최종원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유리홀딩스는 승리의 소속사인 YG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확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 투자 쪽으로 BC홀딩스를 세워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1조 펀드를 만들 계획이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유 씨는 승리와 함께 2015년에서 2016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외국 투자자들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윤총경과 골프를 칠 때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최종훈의 음주운전을 무마 청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0년 1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유인석은 이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는 승리의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클럽에서 마약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 의혹이 사실이면 클럽 문을 아예 닫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유통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과 중심에 있는 승리는 9개 혐의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횡령, 성매매 알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성폭력 범죄, 식품위생법 위반, 상습 도박, 외국 항거래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이고 승리는 이 중 외국 항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2021년 7월 25번째 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논현동의 버닝썬과 거의 같은 스타일과 직원들로 만들어진 클럽 레이블이 생기면서 제2의 버닝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클럽 오픈날 스크린에 킹 이즈 백이라는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버닝썬 사태가 일어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 상황에서도 새로운 클럽은 다시 오픈을 하고 VVIP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연루된 경찰관 40명 중 9명은 견책 처분,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7명은 경고나 주의를 받았고 11명은 이마저도 없이 감찰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인물들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질서 속에서 제2, 제3의 버닝썬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